안녕하십니까. 최정희 원장입니다. 직류 전동기 시작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직류 발전기와 구조가 동일하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만만한 분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게다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제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전기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하나는 발전기고 하나는 전동기를 그릴게요. 보세요. 지금 얘가 계좌장 RF고요. 계좌장 RF고 지금 계좌전류 IF입니다. 똑같이 계좌전류 IF요. 그 다음에 단자전압 V예요. 단자전압 V.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추어 전기자요. 똑같고 여기에 기전력 E가 있습니다. 여기 회전하면 기전력 E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RA, 전기자 전류 RA가 됩니다. 전기자 저항 RA가 돼요. 그럼 보세요. 뭐가 다르느냐? 지금 하나는 발전기고 하나는 전동기라고 해요. 그러면 발전기를 그리면 여기에서 전기가 나가서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전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동기는 전기를 넣으면 회전하는 겁니다. 전기를 넣으면요. 따라서 부하 전류 이렇게 넣어주면은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 두 개 방향만,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의 방향만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요것이 발전기죠? 발전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발전기고, 이것이 이번 시간에 할 전동기예요. 똑같은데 구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E는 V 플러스 IA, RA고 IA는 I 플러스 IF입니다. 지금 제가 만만한 분권으로 얘기를 했지만 직권이나 타여자도 나머지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E는 V 마이너스 IA, RA고요. 그 다음에 IA는 I-IF 이렇게 되겠죠. 즉 발전기에서는 만들어진 전압에서 이만큼을 빼면은 이게 나왔다. 그 다음에 킬오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가고요. IA가 들어가면은 IF와 I로 나누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전동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I가 갑니다. I가 가면 IA와 IF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V란 입력을 주면은 거기에서 이만큼을 빼고 이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거 차이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공식으로,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에서 지금 제가 분권만으로 얘기했는데요. 직권, 그 다음에 복권, 그 다음에 타여자 모두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칭과 그 다음에 위치와 이런 것들이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는 직류 전력, 전압과 전류예요. 이 직류 전력을 기계적 동력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회전해요. 이거 기계적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장치며 구조는 직류 발전기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산업 분야에서 부하의 위치 제어나 속도, 토크 특성이 가변되는 제초소의 아변용, 그 다음에 전기 철등, 기중기 펌프 등 특수 분야에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류 전동기는 직류 발전기보다는 더 많이 사용됩니다. 직류 발전기는 우리가 대놓고 크게 사용되는 것이 많이 없었어요. 뭐 시험용이나 이런 화학용 이런 특수한 경우인데, 이 직류 전동기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전철 있죠, 전철. 우리가 서울에 지하철 있죠. 지하철에 사용이 됩니다. 되고, 크레인이나 혹은 뭐 권상기나 큰 힘 있죠. 큰 물건 끌어올리는 거 있죠.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류 전동기는요. 발전기와 다르게.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보세요. 제가 용어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게 많은데 다른 게 뭐냐면 요 이가 있습니다. 이가 뭐냐면 이는 보세요. 이는 앞에서 뭐라고 했다? 60A분의 P자판 K-파이-N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K-파이-N. 여기에서도 이는 똑같아요. 60A분의 P자판 K-파이-N이에요. 똑같은데 우리가 명칭상 얘를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유기기전력 혹은 유도기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역기전력.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에서 얘는 처음 만들어진 기전력이로서 가장 큰 기전력입니다. 여기에서 빼지고 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동기에서는 얘가 가장 큰 기전력입니다. 이만큼 넣어주면 이렇게 전압을 깎아먹고 이만큼이 뭐냐면 전동기를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전력. 근데 얘하고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역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즉, 이 기전력만큼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전력만큼 회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V가 단자전압이 가장 큰 전압이고 이 유기기전력이 회전시키는 기전력이에요. 그래서 전동기가 전격속도로 회전하면 도체는 자속을 꺼도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기전력을 유기하는데 이만큼은 교재에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만큼을 유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전력의 방향 플레밍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단자전압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역기전력이라고 한다. 이것과 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명칭을 역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단자전압 보세요. 단자전압 E는 V-IARA라고 했기 때문에 V는 단자전압 V는 역기전력 더하기 IARA가 되고 역기전력은 앞에서 똑같아요. 유기기전력과 똑같이 60A분의 P자판은 K-파이-N이 된다. 결론은 뭐냐면 용어만 다르고 만들어진 것이다 소비한 것이다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같다는 겁니다. 같아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전력이었죠. 기전력. 기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동기에서는 회전을 하는 거죠. 맞죠? 회전하는데 그때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합니다. 힘. 그 다음에 회전 속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동기에서는 뭐니 해도 지금 직류 전동기뿐만 아니고 나머지 있죠. 뭐 유도 전동기 대표적인 전동기인데 유도 전동기에서도 힘과 회전 속도 얘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토크라고 보면 토크는 우리가 회전력이라고 회전력. 네. 단위는 자기학에서 배우는 건데 그 토크의 단위는 뉴턴미터 혹은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뉴턴미터 혹은 킬로그램 메타. 근데 뉴턴을 킬로그램 바꾸면 보세요. 1킬로그램은 9.8 뉴턴.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네. 1kg는 9.8 뉴턴이다. 그러면 1뉴턴 9.8분의 1kg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토크를 이렇게 타우라고 해요. 타우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 단계는 다 무시해요. 오메가 분의 P 여기서 시작해요. 토크는 오메가 분의 P.
여기 이 공식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보세요. 일단 오메가는 얼마? 2파이 F인데 회로 이론 시간에 가면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2파이 F의 주파수는 F는 초당 회전수와 똑같아요. F는 초당 반복 횟수, N은 초당 회전수. 초당 반복 횟수나 초당 회전수나 똑같다는 겁니다. F는 N이에요. 그래서 2파이 N분의 P는 우리가 출력은 뭐냐면 전동계수 출력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출력이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출력.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여기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 얼마? EI. A가 되죠. 뭐? 역기전력이 여기에서 전압은 역기전력이고요. 여기서 전압은 역기전력이고 전류는 얼마냐? 여기 흐르는 전류는 IA죠. 맞죠? 따라서 이때 여기에서 P는 2파이 N분의 EIA가 됩니다. 2파이 N분의 EIA. 그러면 보세요. 2파이 N 얼마나? 초당 회전수는 60분의 분당 회전수가 되고 60분의 분당 회전수가 되고 역기전력 E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역기전력 E는 60A분의 피자판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60A분의 피자판. 역기전력은 조금 전에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세요. 60이 약분이 됩니다. 60이 약분이 돼요. 그 다음에 N도 약분되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얼마? 2파이 A분의 2파이 A분의 피자파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파이 A분의 피자파이 I에 이렇게 한 기본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거죠. 기전력을 구할 때 했던 것처럼 기전력은 60A분의 피자판이에요. 즉 여기서 보시면 병렬 회로수, 극수, 도체수, 자속, 전기자 전류입니다. 전기자 전류.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봐요. 얘를 K-를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기전력 했을 때 60의 피자를 K라고 했는데 요 놈은 그냥 K-라고 할게요. 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첫 번째 공식으로서 토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2파이 A분의 피자 파이 I에 혹은 얘를 이렇게 나타내서 어떻게? K 파이 I에 K 파이 I에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뉴턴 미터. 이것이 우리가 토크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 돼요. 토크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 토크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래서 K 파이 I인데 여기서 보세요. 토크는 얘도 기전력과 마찬가지로 자속에 비례합니다. 토크는 자속에 비례하고 또 토크는 뭐다? 얘는 기계상수예요. 2파이 피자 변하지 않는 기계상수입니다. 그리고 뭐다? 기계상수 무시하니까 아예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네. 토크는 이 관계, 그러니까 공식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모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네. 이런 공식이 있고, 두 번째 보세요. 토크는 오메가분의 P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오메가분의 P에서 시작하는데, 보세요. 앞에서 요거 보세요. 2파이분의 60n분의 P라고 했죠. 예. P를 우리가 EIA로 바꾸지 않고 그냥 P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60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2파이 n분의 60p가 됩니다. 2파이 n분의 60p. 그럼 보세요. 2파이분의 60을 하면 2파이분의 60 하면 나눠보세요. 60 나누기 2 곱하기 3.14 60 나누기 2파이 하면 6.28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9.5 n분의 p의 뉴턴 메타가 됩니다. 뉴턴 메타. 근데 앞에서
1N은 9.8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9.5 n분의 p에서 곱하기 9.8분의 1을 하면은 1N이 9.8분의 1kg이니까 그래서 하면 얼마냐? 0.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크를 보세요. 토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토크는 뭐 2파이 A분의 P-파이 IA는 뭐 K-파이 IA가 됩니다. 이때 단위 뉴턴 메타. 즉 기계 상수 자속 전기자 전류로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크는 얼마? 9.5 n분의 p. 이럴 때 단위는 뉴턴 메타입니다. 이럴 때 단위는 얼마? 0.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 즉 뉴턴 메타, 단위가 뉴턴 메타면 똑같은 n분의 p더라도 9.5로 곱하고요. 킬로그램 메타면 똑같은 n분의 p더라도 0.975로 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속 전기자 전류 혹은 병렬 국수, 도체수, 자속 전기자 전류 주면은 이런 공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이런 공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에서 생명은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힘, 토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보세요. 토크는 뭐라고 했다? 자속에 비례합니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도 비례해요. 그 다음에 토크는 뭐? 이게 뭐 전력에 비례해요. 우리가 그래서 1마력이라고 하면은 1마력이라면 746W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얼마? 1마력은 746W짜리 전동기예요. 746W 뭐 한 4분의 3kg 해서 한 0.75kW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1마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력을 우리가 전동기 할 때 있죠. 전동기에서 토크로 얘기할 때도 있고 마력 보통 전동기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전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전동기 있죠. 그 전동기가 보통 이런 전동기 있는데 이 전동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2분의 1마력 약 0.4k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4kW 토크로 얘기하기보다는 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게 전력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토크는 전력에 바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크는 전력에 바로 비례해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토크는요. 이건 뭘까? 우리가 보세요. 이건 제일 좀 쉬운 게 뭐냐면 경운기 생각하시면 돼요. 토크는 회전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즉 속도가 이게 무슨 말이냐? 속도가 빠르면은 힘이 약하다 이런 말이죠. 속도가 느리면 힘이 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경운기를 요즘 경운기는 안 그랬지만 옛날 경운기는 잡고 있죠. 돌리면은 처음에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만 이렇게 딱 돌려주면은 그 뒤로는 괜찮은데 처음에 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경운기가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정지해 있다가 빡 돌리는 그 순간은 우리가 기동이라 그럽니다. 기동하는 그 상태가 제일 힘든 상태예요. 즉 기동하는 상태는 속도가 0이죠.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토크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정지했기 때문에 속도가 0일 때 토크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놈과 관계 있죠. 토크와 자속 전류, 그 다음에 토크와 전력이나 속도의 관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토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보세요. 두 번째 회전 속도 n입니다. 회전 속도 n. 이 공식은 회전 속도 n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에서 나와볼게요. 보세요. 역기전력 E는 K 파이 N입니다. 역기전력 E는 K 파이 N. 따라서 회전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회전 속도는 N은 K 파이 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있죠. 보세요. 여기 얘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K5는 있는 K 곱하기 5는 있는데 이 K는 어떤 기계 상수예요. 맞죠? 그래서 K 다시 뭐 K 2다시를 할게요. 하고 5는 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K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보세요. 우리 K는 60A분의 P자판인데 만약 제가 K2-를 이렇게 K2-를 P자판분의 60A라고 해요. 그러면 K2-를 하면서 얘를 분자로 분모에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분자로 갖다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계 상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합니다. N은 보세요. 어차피 기계 상수 K라고 하고요. K5는 2. 근데 우리가 분권 같은 경우 2는 뭐였어요? 2는 역기전력이죠. 이번 시간 제가 처음 할 때 2는 어떻게 했다? 2는 V 마이너스 IA RA. 역기전력은 단자 전압에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만큼 뺀 것이 됩니다. 뺀 것이요. 그래서 N은 K5분의 V 마이너스 IA RA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도 있죠. 얘도 파이, K 파이 이렇게 쓰는데 만약 이렇게 썼어요. 파이는 I에 의해서 결정되죠. 전류와 자속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Ki분의 K-V-IARA 여기에 파이 대신에 전류 I가 와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파이 대신에 전류 I가 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있죠. 식이 뭐 보통 우리가 주로 쓰는 식은 이겁니다. 회전 속도는 K5분의 V-IR 이렇게 쓰는데 어차피 K를 K-를 쓰고 자속 대신에 전류를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류 발전기 할 때도 이런 문제 하나 있었어요. 파이로 하지 않고 I, 여자 전류 구하는 문제 있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즉 기계 상수니까 나머지 요소를 다 기계 상수를 떠밀어버리고 파이 대신에 전류를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있죠. 속도의 일반적인 공식 얘입니다. 우리가 전동기에서 토크만큼 중요한 것이 회전 속도예요. 이거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보세요. N은 회전 속도는 여기에서 뭐 기전력에 역기전력에 비례합니다. 역기전력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N은 자속에 반비례해요. 자속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요거 관계가 중요합니다. 요거 관계 중요해요. 그 다음에 N은 당연히 N은 자속은 계자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계자 전류에도 반비례하고요. 계자 전류 반비례하고 N은 RF 계자 저항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계자 저항이요. 근데 요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봅니다. 그래요? 요게 계자 저항이 굉장히 우리가 직류기 전체를 할 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관계. 그림을 그려서 등과 회로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보세요. 보세요. IF고요. 요것을 우리가 RF라고 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거요. 그거 보세요. 제가 이 원리 자체가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냐면 전자석이라고 해서 전자석. 계자에는 전자석이 쓴다고 했습니다. 계자에는 전자석이 쓴다. 그래서 즉 N극을 이렇게 만들 때 N극을 만들 때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내가 저항을 요게 계자 저항이에요. 계자 저항을 만약에 증가시키면 뭐 여기에 흐르는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계자 전류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자속 파이F가 또 감소하게 됩니다. 파이F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전기에서는 기전력 E가 감소한다 그랬죠. 발전기에서는 우리가 기전력은 K-N에 의해서 자속에 비례하니까 자속이 감소하면 기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했죠. N은 K
파이분의 V 마이너스 뭐냐? 얘가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회전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즉 N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이 뭐다? RF와 N과 RF 증가하니까 N이 증가한다. 그래서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자 저항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게 직류 발전기에서 기전력도 자속으로 조정하고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도 자속으로 조정해요. 그 다음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토크는 얼마? K 파이 I라 그랬죠. 뭐다? 토크도 자속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토크도 자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발전기와 전동기 구분하지 않고 발전기와 전동기 구분하더라도 기전력, 속도, 토크를 전부 이 자속으로 조정하는데 그 자속을 조정하는 게 뭐다? 이 계자 저항이라는 겁니다. 이 계자 저항이 그래서 우리가 전자석을 안 쓰면 안 돼요. 영구자석 쓰면 조정이 기전력, 전동, 속도, 토크 다 조정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자석 쓰고 거기에서 전자석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그 세기를 조정하려면 자속 조정하려면 이 계자 저항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자 저항이 전기 직류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런 개념 기억을 해주시고 결론은 뭐다? RF 지금 전동기에서 RF와 회전 속도는 비례한다. 이거. 네. 그럼 속도 변동률이 있습니다. 보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발전기 마지막 시간에 전압 변동률 했죠. 전압변은 뭐냐?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 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전이요.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 전압입니다. 이게 전압 변동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뭐 토크 변동률 이건 안 해요. 속도 변동률. 속도 변동률은 뭐냐? 정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정격 속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전압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같이 외우란 거예요. 다 정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정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정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동기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발전기 할 때 보세요. 무부하는 전류가 0이라 그러죠. 맞죠? 무부하는 전류가 0입니다. 전동기 할 때도 무부하는 똑같이 전류가 0이 맞습니다. 맞아요. 야, 똑같아요. 무부하라 말은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전동기에서 무부하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보세요. 무부하는 우리가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모터가 있으면 선풍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선풍기 같은 경우는 무부하란 말은 선풍기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컨베이어 같은 거 만약에 체인이 달려있다. 뭐 전기 자전거다 체인이 달려있다. 그러면 체인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 무부하란 말은, 전동기에서 무부하란 말은 부하가 없다. 연결된 축에 있죠. 모터 축에 연결된 무게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부하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예요. 없는 상태라면, 무부하 상태면 뭐냐? 속도가 최대가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는 거예요. 무부하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부하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류가 0인 상태는 맞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무부하라 하더라도 모터가 회전을 하죠. 이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0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축도 있죠. 축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의 개념, 전동기에서 무부하의 개념은 모터가 가장 가벼운 상태다. 가장 가벼우니까 속도가 굉장히 큰 상태다. 속도가 굉장히 크면은 토크는 굉장히 작은 상태다. 왜 토크는 작으냐? 토크는 K 파이 I에 의해서 왜? 무부하는
전류가 굉장히 작은 상태라 그랬죠? 전류가 굉장히 작으니까 토크도 굉장히 작고 속도와 토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죠? 속도와 토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태. 이렇게 둥글게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고요. 속도 변동률 하지만 용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 종류 및 특성 하겠습니다. 보세요. 전동기 종류예요. 얘는 우리가 직류 발전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세요. 일단 여자 방식에 의해서 타여자, 자여자, 타여자 전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여자 전동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여자는 뭐다? 직권, 분권, 복권인데 복권은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동 복권에서 평복권, 부적 복권, 과복권 이것까지 안 하고요. 발전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게요. 타여자와 직권, 분권, 복권에 가동 복권, 차동 복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동기에서 직류 전동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권 전동기요. 얘가 힘센 곳 있죠. 전차나 크레인이나 권상기 이런 물건 들어올린 권상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 이런 직권 전동기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속도 전동기 종류 여자 방식에 의한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자 방식 말고 속도 변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변동이 뭐냐 보세요. 속도 변동의 정속도와 변속도 말 자체로 이해하시겠죠. 속도, 정속도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도의 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속도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고 변속도는 속도의 변동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속도가 부하에 따라 속도가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것이 정속도와 우리가 변속도인데 이건 직류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동기, 교류 전동기에도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는 부하에 관계없이 회전 속도가 완전히 일정하거나 변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 그거고요. 종류로서는 유도 전동기. 그리고 유도 전동기 대표적인 선풍기 날개 이런 거 있죠. 선풍기 날개 그러니까 속도 조정을 하지만은 속도 조정과 지금 정속도 변속도는 틀려요. 아무리 정속도라 하더라도 속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조정은 가능해요. 그거는 부하에 따라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 속도를 조정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선풍기 1단으로 해놓으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거죠. 직류 분권 전동기도 우리가 분권 전동기도 정속도 전동기고 그 다음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 분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정속도고요. 동기 전동기 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정속도고요. 그래서 용도로 펜, 송풍기, 펜이나 송풍기 이런 거 있죠. 만약에 환기펜이라고 하면 환기펜은 계속 일정한 속도 빨리고 느리고 이런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송풍기도 그렇고 펌프도 그렇고 컴프레셔 등도 대부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변속도 전동기는 공급자가 일정을 유지할 때 속도가 부하에 의해서 광범하게 변화하는 전동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속도라고 해서 속도 변화를 못하고 가변속도라고 해서 속도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이거 아니에요. 속도 변화시키는 것하고 부하에 따라서 속도 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종류로서 직권 전동기 속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가동 복권과 또 직권 들어간 것이요. 그 다음에 2차장이 큰 유도 전동기고요. 여기에서는 전차 생각해 보세요. 전차는 속도 변동의 폭이 보세요. 천천히 있다가 빨리 가는 그 크기가 굉장히 그 속도의 차이가 크죠. 전차나 하용용 크레인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타여자 전동기 있죠. 직류기 할 때 타여자 발전기 했던 것처럼 타여자
타여자 전동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그림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그립니다. 네, 똑같아요. IF I고 V입니다. 역기절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토크 특성은 토크는 K5 앞에 됐죠? 속도는 K5는 V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죠? 뭐 E는 V 마이너스 I의 R가 될 것이고요. 역기전력은 V 마이너스 I의 R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고요.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공급 전원의 극 방향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반대로 된다. 우리가 발전기 할 때도 그렇지만은 타여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여자만 갖고 있는 특징 뭐냐?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얘는 역회전해요. 역회전합니다. 근데 자여자는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여자는 공급전압 극성 반대로 하면 역회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여자만 갖고 있는 특징이 공급전압 극성 반대로 하면 역회전을 한다. 자여자는 못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앙페르의 우리가 플레밍 오른손 법칙 N과 S고 이거 전류가 이렇게 가. 이렇게 보세요. 오른손 법칙이요. 우리가 지금 저 왼손 법칙이죠. 전동기니까 전동기 힘의 법칙 왼손 법칙이 보세요. 지금 N극 S극입니다. N극에서 S극이요. 자속 N극 S극. 그 다음에 어떻게 전류가 들어가죠. 그럼 힘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N극 S극이고 나오죠. 그럼 힘의 방향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지금 타여자는 공급전압을 지금 여기 넣었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넣었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계좌의 변화는 없지요. 계좌의 극성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자가 N극 S극인데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N극 S극이고요. 어떻게 전류가 들어가죠? 그럼 이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N극 S극 나오죠? 힘은 이렇게 됩니다. 즉 얘가 올리고 얘가 내리니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타여자는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다는 말은 이것 전기자에 들어가는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자여자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렇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전기자 계좌 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전기자와 계좌가 모두 극성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즉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된 거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계좌의 극성도 N극 S극, 전기자의 극성도 계좌와 전기자가 모두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N극에서 전류 들어가죠? 이렇게 방향. N극에서 전류 나오죠? 힘 이렇게 방향. 어떻게 된다? 처음하고 N극, 지금 계좌와 전기자의 극성을 모두 바뀌어버리니까 처음과 회전 방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즉 계좌와 전기자 중에 하나의 극성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극성을 바꿔버리니까 분권의 같은 경우 즉 자여자의 같은 경우는 극성이 모두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결론은 타여자는 공급자는 극성 반대로 하면 역회전 하는데 자여자는 공급자는 극성 반대로 하면 역회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아비안길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근화 방식 또는 워드 레오노드 방식, 얘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러한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 전동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여자 했는데요. 타여자에서는 큰 것은 없고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자여자에 비해서 공급자는 거기서 반대로 하면 역회전 한다. 다른 자여자들은 못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지금 타여자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권, 직권, 복권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전동기 특징들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